네, 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금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만 또 지나면 내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또 주말 연휴가 되는 날짜가 됩니다. 날씨는 아주 선선합니다. 새벽에는 좀 쌀쌀하고 춥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비연절기에 그런 기온이 차이가 높을 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대통령 후보들 간에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야당은 야당대로 서로 물고 뜯고 꼬집고 그냥 아주 깎아내리고 아주 과간입니다. 여당은 또 여당대로 또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아주 사생 결단을 내고 지금 현재 싸움이 됩니다. 지금 여당의 후보는 내 판단에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끝까지 갈 것인가 하는데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성남 그 사건이 성남 대장동 그 택시개발 사건이 자꾸 터져 나오니까요. 뭐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에서 대장동 그 택지 개발하는 거를 원래는 공공개발이라 그래가지고 LH공사에서 LH공사 여러분 아시죠? 토지주택건설 그 LH공사에서 그 하기로 이렇게 그 부서에서 담당 그 전담 부서에서 그렇게 그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이거를 그 민간 공동개발, 민간 위주, 민간 개발 이렇게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 그 지사는 자기는 그렇게 된 걸 모른다. 그리고 자기는 금전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부동산 그 투기꾼들, 그 밑에 하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완전히 그 거짓말입니다. 언론 기관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요. 이 행정을 안 해봐서 그러는데, 저같이 이렇게 행정을 해본 사람들은 빠스하지 않습니까? 성남시 그 산하 기관으로 시설공단을 있다가 승격해가지고 도시개발공사로 바꿉니다. 거기에 그 출자, 그 회사 출자는 성남시의 100%입니다. 딴 데는 뭐 개인들이라도 뭐 한 거 없습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정관이고 뭐고 거기 보면은 그 성남시장한테 그 결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공사 사장이라든가 뭐 부사장이라든가 뭐 거기 그 간부들 있는 사람들 임명권을 위에 상층부만 임명권을 성남시장이 합니다. 지금 요즘에 계속 그 아니라고 하지만요. 지금 계속 지금 문제가 터져 나오는데요. 이거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어, 보나 마나 이제 한계가 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 그 지사가 후보를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제 최근에 터져 나온 얘기 보면요. 전에 그 성남시의 이 저기 저 대장동 개발 도시 개발하는
그 개발권의 그 상층부 그 고위직에 있는 그 직원의 업무 일지를 언론기관에다가 그걸 제출했어요. 보도에 보면 업무 일지에 LH 공사에서 처음에는 공공개발을 하려고 거기를 그게 계획했었는데 그게 그 이후에 한 두 달 만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민간 그 합작 민이 주민이 개발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거기는 그 단지도 평수도 크고요. 그래서 사실 성남시가 다 하기는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이게 뭐 적은 단위는 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해서 기초단체들을 합니다. 저도 현직에 일찍에 몇 개 지역을 그 시가 하라고 해서 그는 법상 기초단체에서 그 구획정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손을 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거 하면 힘들어요. 직원들이 힘들죠. 하여튼 그렇게 된 상태인데 그 직원들이 업무일지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관장이 이제 간부 회의를 하게 되면 전부 그 업무일지 그 노트를 하나씩 들고 들어옵니다. 다 들고. 제가 보니까 다 들고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훈시나 지시사항을 기관장이 훈시나 지시사항을 하게 되면 전부 아주 속기록 같이 받았습니다. 저거요. 예를 들자면 그 뒷골목에 쓰레기 많이 처해 있는 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세워서 하고 그 전에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구의 청소과나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연합해서 우선 있는 걸 치우라. 쓰레기가 쌓이면 자꾸 쌓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 다 적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내용을 다 적습니다. 그게 업무일지인데요. 이 그 대장동 성남시 대장동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이 나고 있는 이 사건에 그것도 그 실무부서회장이 지금은 이제 명퇴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업무일지 쓴 거 그것을 언론기관에서 그거를 습득을 했어. 그거를 갖다 발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보도해 나갑니다. 거기 보면 이재명 그 당시 시장이 지시현상이 다 나옵니다. 그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이 자기는 잘못했다는 얘기는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자기가 시장으로 안 있으면 모를까 있으면 당연히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 결재 서류는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현재 이거를 후보로 유지하고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여당의 후보가 되는 것도 이 야당 측에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법상으로 잘못한 건 처벌을 받아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지만 조금 여러 가지 흠집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후보가 나오면 야당 후보가 나중에 단일 후보가 되면 서로 대통령 후보 경선 치를 후보 선거 치를 적에 편하고 좋지 않아요. 정권 교체하는데 도움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법상에 잘못됐기 때문에 법은 공정하니까 처벌을 받아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이지 그 후보가 되는 거는 그 사람들 되는 것도 문제가 없는 문제점이 없는 여당 후보보다 그런 문제가 많은 후보가 나오면 정권 교체에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석열 후보가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인천 시당에 2시쯤 왔다가 4시에
부평 문화의 거리를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기회였습니다. 아주 인산인해가 됐습니다. 인산인해. 정권 교체가 되고 공정한 법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그 시민들이 엄청 많구나. 정권 교체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여튼 윤석열 후보 다른 데 지방 가서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주 어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이 선거 저도 치러봤지만 선거 치를 적에 그럴 적에 좀 희열을 느끼잖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요. 아주 만족하죠. 아주 거기다 또 이 언어까지 막 해가지고 윤석열 막 그래 보면 진짜 신나죠. 그래서 정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에 있는 이 정치는 요즘에는 대통령 후보 선거 치는 데에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그 싸움 그런 거 하고 성남시의 택지 개발에 그 8천억을 헤쳐먹었다는 그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는요. 이제 요거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만 통일부 장관이 있죠. 통일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을 갔습니다. 독일 통일 축하한다고 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를 해야죠. 평가.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은영입니다. 쥐상. 이인영 종전선언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 5위권 발판. 종전선언. 문재인이가 종전선언하는데 이 이인영이도 외국도 나가서 종전선언합니다. 이건 미친 짓 아니고 미친 말입니다. 이게. 종전선언 아무리 떠도 안 돼요. 저 이북에서도 종전선언은 왜 종전선언 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종전선언 이후에 미군 철수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미군 철수. 종전선언은 이거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이 유엔이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쪽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말로 구두로는 거지. 다 이거 말장난이에요. 이거. 그리고 세계 10위권 한국 경제 5위권 발판. 10위권 당신들이 지금 이 정부에 있는 그 386 이자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이 좌파들, 이 종북 세력, 당신들이 10위권 만든 거 아니야. 당신들은 10위권 될 때가 계속 권력들이 되고 반대만 하고 시위, 농성, 그래서 맨날 화인병 가지고 정부군하고 투쟁하고 보도부를 깨가지고 짱돌 던지고 화인병 던지고 당신들 그렇게 했잖아. 지금 와서 선배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보수권에서 나라 이렇게만큼 발전을 시켜놓으니까 그냥 촛불 시위로 갔다가 그냥 탄핵으로 해서 엉터리로 그냥 만들어가지고 선량한 국민들 꼬셔가지고 그냥 대통령 자리 그냥 차지해가지고는 나라 지금 개척을 만들잖아. 10위권인데 지금 5위권 좋아하네. 지금 10위권에서 15위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요. 말 장난하지 마요.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일 독일을 방문해 남북 종전선언은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5위권으로 올려놓은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신들이 10위권 할 적에 일했던 거 아니야. 당신들은 그 당시엔 반대만 하고 짱돌 던지고 화병 던지고 싸움만 했잖아. 운동권 뭐 같은 인간들아. 자꾸 그거 들먹거리지 마. 열발나게. 당신들이 잘했으면 10위권이나 지가 아니라 벌써 지금 7위권도 올라왔을 거예요. 독일 통일 31주년을 맞아 베를린을 방문한 그는 이날 베를린 자유대 한국학연구소에서
연 2030 세대와의 대화에서 독일의 새 정부에 기대하는 게 무엇이냐는 질문에 첫 번째로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에 평화의 친구가 되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조해달라, 찬성해달라, 같이 우리나라하고 손잡고 저거자. 웃기네. 독일에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독일 통일하고 우리나라 통일하고는 지금 현재는 이거 현재 달라요. 독일은요, 동독 서독이 있었지만 서독도 그 경제가 잘 살았고 동독도 서독만 그 당시 떨어졌지만은 동서독에 장벽이 있었죠. 장벽에 서로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세월이 가면서 또 무슨 행사 때는 넘어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경제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북한에서는 남한을 쳐먹으려고 그래. 그냥 집어먹으려고. 공산화 시키려고. 그리고 핵미사일 계속 만들어서 연습하고 쏴. 빵빵빵빵 쏴. 예? 그렇게 하고 국민들은 다 거지 양아치가 돼서 아주 거지들이 만들어서 먹을 것도 없어. 응? 촉은 목표를 하고 살아.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그 GNP하고 뭐고 해서 20, 30회가 차이 나는데 지금 현재 배란간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독일 배워가지고 통일 얘기해. 독일 통일했으니까 우리도 남북이 통일하자. 그 말만 가지고 국민들 괜히 호도지 말라고. 못된 놈들. 그는 한반도는 불완전한 평화에 머물러 있지만 만약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남북미 대화가 지속되고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진다면 남북 주민들은 완전한 평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요게 바로 이제 요놈들이 나온 거예요. 종전선언은 되면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남북에 해요. 그 다음에는 미군 철수로 나옵니다. 아주 이거는 그냥 받아놓은 밥상에 그냥 아주 틀림없는 거예요. 미군 철수로 나옵니다. 아, 평화협정 했는데 미국인이 왜 와 있냐? 그래가지고 미군을 내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 공산당에 있는 놈들, 이북의 이 빨개 놈들이 한국에 완전히 장악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안법이 있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좌파들이 판치고 종북 세력 판치고 지금 현재 이 단계인데 합정 좀 해보세요. 나라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이런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히 국민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평화협정 체결까지 이어진다면 남북 주민들은 완전한 평화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인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장관은 분단이 길어짐에 따라 여러분 또래의 한국 청년들에게는 이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삶이 더욱 익숙할 것이라며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쟤네들이 이북이 호전적이지 아니고 핵미사일 만들지 않고 국민들을 저렇게 인권을 탄압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먹기 살기 어렵게 만드는 거, 그건 누가 그걸 같이 거기서 합의하고 그 연합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는 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넘어서 일자리와 불평등 정의를 갈망하며 통일이나 평화는 나중의 문제로 생각하는 흐름도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평화나 통일은 멀리 있고 딱딱하고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깊숙이 연결될 삶의 문제라고 말했다. 말장난하지 말고 이북이 좋으면 이북으로 가버려. 예? 우리 지금 자유민주가 여지껏 해온 대로 정치인들이 일부가 잘못하고 뭐고 있었지만 이 체제 안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왔어. 경제 10대 대국이 되기도 했어. 예? 노바리 까지 말고 괜히 가만히 서지 말고 이북이 좋으면 가버려. 거기서 갔다 그냥 가버려. 한국에 당신 같은 종북 세력들은 한국에 필요가 없어. 도움이 안 돼.
이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연 2%대 중반의 저생산 궤도에 들어선 한국 경제가 남북 평화를 통해 협력하는 과정으로 가면 3%대 중반의 중성장 궤도로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만나볼 수 없는 한반도만의 기회를 맞게 된다면서 지금 세계 경제 10위권인 한국 경제가 5위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말 같은 소리하고 빠졌네. 이때로 경제 망치고 이때로 경제 알지도 못하고 예? 무능한 사람들이 무슨 5위권 만들어. 5위권 만드는 거는 당신들은 하지 말고 당신들은 전부 다 물러나 이제. 그래서 정권 교체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지. 당신들은 못해. 아니 당신들이 계속 짓고 놓으면 이 나라는 10위권이 아니라 15권, 20권이 밀려난다. 그는 또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서로의 삶의 무대로 공유할 수 있다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기 삶의 무대가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확장되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면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훨씬 더 큰 꿈과 상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이고 말은 그럴듯하게 그런 말이 다 먹히질 않아. 이게 마치 이 장관은 남북 간 큰 경제 격차를 줄일 방법에 관한 질문에 북쪽의 경제에도 첨단 고급 기술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두고 도와 남북 경제 격차를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이인영이 이 좌파, 종북 좌파, 이인영이 말이죠. 이인영 장관 같은 내가 장관 임명시켰나? 이인영이요. 지금 이북의 핵 개발하고 핵 미사일을 지금 현재 시험하고 쏘고 지난번에 또 얼마 전에는 그 9월 말경에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쐈잖아요. 극초음속. 여러분 극초음속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초음속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그게 초음속이 그거보다 더 빠른 게 극초음속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이 인간들 하는 거 보면 말이죠. 거기 이북에 그거 하는 건 네 그거 중지해라. 그거 할 돈 가지고 네 국민들 먹여 살려. 그러면 우리가 좀 지원해주고 유엔의 경제 제재하는 것도 풀게끔 하고 그럴 테니 나라가 쓰면 국민이 주인이야. 국민이 먹고 살고 국민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내 몇 명만 잘 처먹고 잘 살고 그게 무슨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건 하나도 안 해요. 이북에서 개 욕을 해도 한 말도 못해. 이북에서 남북 통신선 연결했다 끊었다가 그 다음에 계속 그 연락사무소 만든 거 그거 천억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 한국에서 주는 거 그냥 다이만 들으면 폭삭 그냥 아주 그냥 응? 아주 휘 쪽에 그냥 다 막 부숴버렸는데도 말 한마디 못해요. 이것들이 무슨 한국의 대표가 한국의 무슨 이제 나라를 끌어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이게. 에휴, 무슨 한국을 끌어나가는 정부야 이 정부가. 그는 남과 북의 경제협력은 임업, 산림, 기후, 환경, 재난, 재해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하다면서 예를 들면 항구를 짓거나 철도 연결, 비행장을 만드는 것, 관광과 여행을 하는 것 등 무궁무진하다고 본다고. 꼼깨 이북에 걔네들이 저거 하지도 않지만 어떻게 그거 해서 거기다 뭐 돈이나 퍼다주고 뭐 쌀이나 퍼다주고 뭐 이런 거 퍼다주려구나. 철도 연결해가지고 꿈깨라고 꿈깨. 우리 국민의 동의를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먼저 이 정부가 이렇게 하려면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게 하려면요
이북에서 하는 핵실험, 핵 연습하는 거 있는 거 중단시키고 포기시켜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또 미국이나 유엔에서 또 동조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나는 이 여기 저 장관의 일찍에 이제 뭐 임기가 얼마 남 마지막 장관이죠. 내년에 3월 9일날 정권 교체되면 그냥 뭐 줄줄이 조기 두럼 엮듯이 줄줄이 저 큰 집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냥 아유 정권 교체하면 그냥 아주 맨날 가서 그냥 박수 치러 나가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태극기 들고 그냥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야 전부 들어가라, 전부 들어가라, 잘 들어간다. 예, 거기서 아주 그냥 아주 영원히 그냥 아주 영원히 살다 가버리든지 그냥. 여하튼 이네들이 이 정부 이제 임기 안 남았는데 외국 나가가지고 정부 국민의 세금 가지고 잘 쓰고 잘 돌아다니고 그냥 갔다가 이 나라 갔다가 그 옆에 나라도 그 옆에도 돌려보고 뭐고 이렇게 하고 옛날에 말이죠 여러분들. 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옛날에 함태영 씨, 함태영 박사라고 있어요. 함태영. 그때 이승만 대통령 일찍에 그쪽에 이제 그 장관도 했는데요. 나중에 대통령 후보도 나옵니다. 이 박사하고 좀 노선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함태영 그 박사 그분이 우리 어머니가 함씨 이제 함자 순자 분자 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집안에 오빠뻘 됩니다. 함태용 그 박사가요. 근데 그분이요, 물론 학자였죠. 대학교 교수도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분이 이 박사가 이제 미국에 어떤 그 공무상으로 출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에 출장을 함태영 씨가 갑니다. 미국에. 미국 가서 미국 그 이제 관계 정계인은 다 만나서 이제 일을 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는요. 그 출장비 타가지고 간 거 갔다 와서 그 보고서하고 쓴 거하고 남은 거 동전 몇십 몇원 몇 달러 1달러 뭐 50센트 10센트 그것까지 전부 모아서 이거 갔다 와서 이게 남은 겁니다 하고 해당 부서가 반납을 했답니다. 아주 여러분들 이 얘기 못 들으셨죠? 그건 제가 그때 학교 다닐 적에 그 당시 학교 다닐 적에 제가 그거 듣고 야 저런 분을 닮았구나. 우리 어머니가 함씨인데 저 양반이 참 훌륭한이구나. 아주 훌륭한 분이구나. 그분이 나중에요 이제 뭐 대통령 후보도 나오고 하다가 정계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집에 계셨는데 부정하지 않고 뇌물 먹지 않고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너무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그때 저 신일동이가 어디 쪽방촌에 전세를 살았답니다. 그 가족 전세 조그만 집에 전세. 그때 뭐 전세 뭐 몇백만 원이면 그때 살죠.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저가 그때 서울에 갔을 때 일제도 그러던가 하니까 집 한 채, 단독주택 한 채가 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 70년도 말이나 80년도 초. 제가 현대 일찍에 그쪽에 집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뭐 뇌물 먹지 않고 욕심 없고 그저 평범한 선비같이 산다고 살아가지고 내가 구청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내가 여인인 생활은 아니잖아요. 뭐 근근덕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래도 그냥 그렇게 삽니다. 우리 선배들은 뭐 저보고 권총장같이 정치하려면 정치하지 마라. 정치한다고 가산 다 까올리고 뭐하고 그렇게 무슨 정치를 해. 정치하려면 다음에 선거 치를 선거비는 볼 갖고 나와야지. 볼면 무슨 영창 가려고요. 다 그 부정하고 나쁜 돈인데 뇌물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러냐. 이런 한 푼도 뇌물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에 있던 공무원들 지금도 있어요. 여하튼 이 나라 지금 정치인들 말이야. 이게 몇 천억을 해쳐먹어 몇 천억을. 그리고 이 정부의 그 정화책 끈앞에 있던 사람들이요. 사모펀드, 라임 펀드, 옵티머 펀드. 이것들. 지금 조사 다 중단됐잖아요. 전부 다 그거 펀드에서 돈 모아가지고 그 개미들 같은 서민들 돈 모아가지고 그거 다 부도내가 그거 해쳐모은 거 아니에요, 이놈들. 근데 참담 몽상 잡아놓아야 되는데 그저 꼬리자라기로 한두 명씩은 들어가고 말이죠. 종교를 짓질 않아. 이게 무슨 나라냐, 이게 개판이지. 아프리카도 이렇게 정치는 안 하겠다. 여하튼 우리 이 나라도 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지도자 같은 지도자가 나서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비슷한 사람들만 정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도둑놈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종북 좌파들, 나라 이북에 갔다가 바치려고 하는 놈들, 이북에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놈들, 이북에 눈치만 보는 놈들, 이놈들 몽창 쓸어내야 됩니다. 이건 나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날씨가 점점 싸늘해질 텐데요. 옷 두께를 좀 잘 조절하셔가지고 감기 몸살 꼭 주의하십시오. 감기 몸살. 우선 감기 몸살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토요일인데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들 쉬시는 분들은요, 좀 더 춥기 전에 교회에 나가가지고 좀 바닷가나 강가나 또는 들이나 산으로 나가셔서 힐링 좀 하시고 머리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그래 볼 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